우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아파트입니다. 하늘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 그래서 레미안 찰리투스. 여기를 레미안 용산 파크 리버뷰.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라틴어로 간다. 찰리투스입니다. 아파트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10대들 SNS에 이런 분위기가 있대요. 이름에다가 트리마제 영식이, 뭐 한남더일 영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기 그 SNS에다가 보면 실제로 한남더일 뭐 서땡땡, 뭐 한남더일 사는 누구. 근데 이게 실제 사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면서 아파트 막 특히 막 고급 아파트 뭐 한강변에 뭐 한강뷰가 쫙 펼쳐져 있는 뭐 이런 게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뭐 BTS가 산다, 뭐 GD가 산다 하면서 연예인들도 많이 산다고 하니까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도 저기 뭐 살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실제 사는 사람일 수도 있죠. 이게 뭐 지금 아이들, 지금 10대에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사람들이 또 어디 사세요? 라고 막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뭐 어떤 사람들은 저 강남 삽니다. 그러면 오 부자 막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저는 강북 어디 삽니다. 그러면 뭐 네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지역을 말했어요. 어느 지역에 산다. 그러면 오 부자, 넌 평범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세분화가 돼버린 거예요. 너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에 저는요 아크로 리버파크 삽니다. 저는요 레미안 첼리투스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 아파트 단지라는 거, 이 가격이 많이 상승해 버리면서 이게 곧 자기의 신분같이 느껴지고 이게 곧 과시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저 어디 살아요? 이게 곧 내가 부자다 라는 표식이다. 그러면 이 아파트 이름, 이 단지 명이라는 게 과거부터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아파트 이름의 역사랄까? 이런 변천사를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지어진 거는 19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한 50년 정도 된 거예요. 5, 60년 정도. 그래서 2000년대 전이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지어진 지 한 24, 5년, 25, 6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뭔가 구축 아파트라는 개념이 없을 때였어요. 2000년 전에는 그냥 약간 낡은 아파트였지. 그때 분위기는 어땠냐면 무슨 지역 플러스 회사명이었습니다. 건설사. 그래서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렇게 그냥 회사명과 동네 이름을 지었죠. 대치 쌍용 아파트. 이 건설사와 동네면 충분히 구분이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2000년부터 삼성하고 대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빠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둘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합니다. 2000년부터 삼성에서 레미안을 붙여요. 이게 처음이었어요. 이런 개념. 대림에서는 이 편한 세상을 붙이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아파트에도 차처럼 브랜드가 붙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잘 인식을 못했어요. 저걸 왜 저래? 라고 하는데 그냥 삼성 아파트 하면 되지. 근데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좀 있어 보이는 거야. 레미안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삼성 아파트 하니까 너무 비슷해. 무슨 동에도 삼성 아파트가 있고 무슨 동에도 삼성 아파트가 있는데 앞에 동만 바뀌지 아파트 이름이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브랜드로 붙이니까 좀 달라 보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파크, 푸르지오, 뭐 힐스테이트 하면서 브랜드 명들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저게 돈이 된다는 걸 건설사들도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특별한 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 엄청 많이 생기고요. 이제는 무슨 동 삼성 아파트 이렇게 붙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소유자들이 결사반대하기 때문에 그럴 생각도 없지만 불가능해요. 이제는 그런 수준까지 와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브랜드 네이밍 뜻을 한번 볼게요. 레미안이 어쨌든 제일 선두주자니까 레미안은 이제 한자예요. 한자. 올 레자에 아름다울 미자에 편안할 안자죠. 그래서 이게 미래의 기술이 온다. 그게 아름답고 편안한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좀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게 한글 같기도 하면서 한자 같기도 하면서 이름도 부르기도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름이었어요. 처음에. 이 편한 세상은 무슨 뜻이냐? 이때 2000년만 해도 그 IT 버블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 IMF 이후에 인터넷 기반된 뭐 하면 뭐 엄청나다고 생각했어. 그때는. 그래서 E라는 게 인터넷을 얘기한 거래요. 사이버, E, 그리고 편하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초고속 인터넷이 돼요 라고 하는 데만 이걸 붙였대요. 저도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이 편한 세상의 뜻이 이 아파트, 이 편한 세상이 붙은 아파트는 초고속 인터넷이 됩니다. 이때만 해도 막 모뎀 쓰고 막 ADSL 쓰고 막 이럴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편한 세상이면은 인터넷이 잘 되는 아파트구나.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했었다 이거죠. 20년 전에는.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들이 이제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는 언덕과 스테이트인데 언덕과 상태 이게 무슨 소리냐. 미국에 가면은 언덕에 막 고급 주거 단지들이 막 있잖아요. 대형 단독주택들. 그래서 언덕으로 막 가다 보면은 뭐 200평, 500평, 뭐 700평짜리 막 단지들, 저택들이 막 나옵니다. 뭔가 이 고급스러운 품격이 느껴진다. 이 미국 고급 뭐 베버리 힐스 뭐 이런 거를 떠올리는 단어라고 해서 이걸 지었대요. 힐스테이트. 산동네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이는 extra intelligent. 뭔가 특별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X와 I를 뗐어. 그래서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영애 씨가 어떻게 했죠? 저는 자이에 살아요 했었잖아요. 우리는 특별해 라고 하면서 막 광고를 엄청 했었어요. 그래서 자이가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를 잡았죠. 배우는 푸르지오인데 푸르지오 너무 좀 급하게 지은 것 같죠? 푸르른 공간이고 지오라는 게 어떤 땅, 대지 같은 거니까 저희는 뭔가 푸른 공간입니다. 이 자연과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집입니다라고 하면서 푸르지오라고 지었어요. 롯데는 저희는 롯데인데요. 야 요즘 그 스타일이 아닌데 아니요 저희는 롯데인데요. 그래 그럼 너네 뭐 어떻게 할 건데? 저희는 우선 롯데니까 롯데 앞에 붙이고요. 뒤에 뭐 붙일까? 형 캐슬 어때? 야 캐슬 좋다. 캐슬하면 뭔가 웅장하고 뭔가 안전하고 뭔가 고급진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저희는 롯데 캐슬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전쟁도 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 푸르지오, 레미안, 뭐 아이파크, 뭐 더샵, 뭐 롯데캐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저걸로는 안 돼. 단순 브랜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펫 네임이라고 해서 애칭이 붙어요. 애칭. 인터넷에서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 장명법이 돌아다니는데 근처에 아무것도 없으면 더 퍼스트를 붙인다. 네. 자,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황량한 논밭이에요. 거기에 아파트가 처음 들어온다. 더 퍼스트라고 붙이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근처에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다. 그러면 센트럴이다. 여기는 중심부다. 그리고 근처에 강이나 호수가 있다면 그거는 리버나 레이크를 붙이자. 그리고 근처에 바다가 있으면 오션뷰, 무슨 마리나를 붙이면 되고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 파크고 파크 뷰를 붙이자. 근처에 산이 있으면 무슨 포레를 붙이면 된다. 근처에 전철 있어? 야, 역세권이다, 역세권. 역세권 단어 뭐가 있지? 무슨 역 레미안 하면은 야, 그건 좀 구리잖아. 뭐가 좋을까요? 야, 메트로로 가자, 메트로. 지하철이 있으면 메트로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학교가 좀 많아. 그러면 에듀를 붙이면 됩니다. 에듀. 막판이 가장 걸작인 것 같아. 근처에 노후 건물이 많아. 주변이 다 뭐 재개발해야 되는 뭐 빌라랑 뭐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아파트만 딸랑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티로 간다. 야, 우리가 도시잖아. 도시인 건 맞죠. 야, 그러면 시티로 가자.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동 시범 아파트가 많았어요. 무슨 마을 시범 단지. 근데 이제 바뀌는 거죠. 자이 폴에 더 퍼스트, 자이 에듀 더 퍼스트, 뭐 자이 뭐 이렇게 바꾸는 거야. 시범 아파트가 더 퍼스트로 바뀌는 거고 옛날에는 또 일산 같은 데 가면 뭐 호수마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저희는 호수마을 3단지인데요. 저희는요. 레미안 시티 레이크 뷰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레미안 시티 레이크 뷰. 멋있죠? 그러면 이게 과연 인터넷 짤방일까 진짜일까? 진짜예요. 원주에 가면 원주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없잖아요. 아파트가 없고 이제 여기에 이제 신규로 이제 택지를 조성해서 여기에 공급이 막 시작된 건데 우리 아파트가 처음인가 봐. 그러니까 원주예요. 원주에 이제 혁신도시 막 생기고 하니까 여기 아파트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우리 건설사가 뭐죠? 롯데죠. 그럼 롯데캐슬이야. 그럼 롯데캐슬로 갈 수 없어. 원주 롯데캐슬은 안 돼. 그러면 시범 단지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 누가 시범으로 갑니까? 더 퍼스트로 가야지. 원주 롯데캐슬 더 퍼스트. 여기도 있어요. 송산 그린시티라고 또 여기도 그 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서 신도시급으로 만드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이게 잘렸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이지더원 레이크뷰. 여기가 이제 여기 물이 있으니까, 강이 있으니까, 개천이 있으니까 레이크뷰로 갑니다. 여기 뭐 호수도 있고. 송산 그린시티 이지더원 레이크뷰. 여기도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변이 다 좀 오래된 올드한 동네라면, 구시가지라면 시티를 붙이자. 레미안 크레시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갑니다. 자,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대단지 아파트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 1000세대 이런 거는 대단지로 잘 안 쳐. 막 2000세대, 3000세대 정도 돼야 조금 크네 이러고, 서울에는 뭐 6000세대, 9000세대, 뭐 12000세대 막 이런 게 나와요. 하나의 도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혼자 못 짓습니다. 이 건설사가 한 2000세대, 3000세대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우리가 좀 힘든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언제 우리가 어떻게 다 지어? 야, 그럼 우리 같이 지을까? 그래서 건설사가 같이 지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혼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철산 레미안 자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래서 뭐 마레프, 고래힐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 아파트 이름을 지어봅시다, 우리가. 자, 여기가 신동아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신동아 아파트. 이게 그 뒤는 미군기지입니다. 용산 미군기지인데 여기가 이제 용산공원이 되죠. 용산공원. 그리고 앞에는 한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빙고역 앞에 있죠. 서빙고역 앞에. 용산공원과 한강이 있고 서빙고역이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레미안으로 바뀐다고 칩시다. 레미안으로. 이건 삼성 혼자 갑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 전이면 서빙고 삼성 아파트겠죠. 서빙고 삼성 아파트. 근데 2000년대니까 이제 뭐 서빙고 레미안 이랬겠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지어요? 레미안 파크 오션뷰. 오션뷰는 바다에만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션뷰는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부산이나 속초 정도 돼야 돼요. 서빙고 레미안 파크. 좀 약한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강이잖아요. 한강이면 어떻게 됩니까? 리버가 들어가야 되죠. 리버. 그리고 뒤에가 파크잖아요. 파크가 좀 크죠. 용산공원이잖아요. 용산공원. 용산 레미안 더 파크 앤 리버 뷰.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 파크 앤 리버, 리버 앤 파크 뷰. 괜찮은 거 같다. 용산 레미안 파크 리버 뷰. 용산 레미안 파크 리버 메트로 시티. 다 갖다 넣었죠. 여기 서빙구역도 있으니까 메트로잖아. 그리고 여기 주변에 이제 낙후된 오래된 구도심이니까 시티도 넣고, 용산 레미안 메트로 시티 더 파크 앤 리버뷰. 이렇게 가면은 이제 모든 걸 표현할 수가 있죠.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0글자 넘어갈 거야. 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이제 명일동입니다. 소위 고덕 있죠. 강동구의 고덕이에요. 여기도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 이제 막 재건축하려고 막 하거든요. 명일주공 9단지를 한번 바꿔볼까?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9단지. 여기는 특징이 뭐예요? 여기가 학교가 많아.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요 초등학교가 벌써 학교가 3개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에듀가 들어가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자이로 바꿔볼까요? 자이랑 힐스테이트가 같이 짓는다. 아니, 자이로 갈게요, 그냥. 그럼 고덕, 자이, 무슨 에듀, 포레가 들어가줘야죠. 여기 지금 언덕이 있잖아요. 언덕이 있으니까 에듀, 포레. 고덕, 자이, 메트로는 좀 멀다. 메트로는 좀 머니까 고덕, 자이, 에듀, 포레인데 좀 약하다. 자이, 에듀, 포레 센트럴이요. 네. 고덕, 자이, 에듀, 포레요. 고덕, 자이, 에듀, 힐, 시티뷰요. 재미삼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는 분들 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고덕, 자이, 그린, 에듀, 포레, 시티요. 여기에 갑자기 힐스테이트랑 같이 짓는다? 그러면은 이제 고덕, 자이 앤 힐스테이트, 에듀, 포레, 시티 이렇게 됩니다. 고자힐이요? 이름 중요해. 요즘 약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덕, 자이, 힐스테이트 하면 고자힐이잖아요. 그러면 고힐자로 바꿔야 돼요. 할머니 못 찾아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긴 왜 다 고덕이고 자이고 레미안이고 뭐 이게 왜 이렇게 많니 여기는, 이러실 수도 있어요. 택시기사가 못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신축들의 이름이 점점 멋있어져요. 멋있고 점점 길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구축 아파트들도 이름을 바꾸고 싶어. 뭐 예를 들어 무슨 삼성 아파트예요. 우리도 레미안으로 바꾸고 싶잖아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 레미안 이름 붙은 게 좀 멋있잖아. 사람들이 좀 좋아하니까. 우리 삼성 아파트도 좀 레미안으로 바꿉시다. 그리고 저희 현대 아파트인데 힐스테이트로 좀 바꿉시다.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려고 할까?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 이름을 바꾸니까 몸값이 막 쑥쑥 올라가더라. 아무래도 삼성 아파트 이러면 아 이거 한 구축이구나. 20년 넘었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 오죠. 현대 아파트 하면 벌써 한 20, 30년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레미안, 더 퍼스트, 뭐 레미안, 센트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니까 신축 아파트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값이 뭐 쑥쑥 올라가더라. 그래서 부동산이 불장이니까 이름을 가지고도 어떻게 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사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한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너무 많아졌어.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름도 너무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넣을 수도 없어. 레미안, 푸르지오 이런 거 안 넣을 수도 없고 넣으려니까 점점 길어지고 어떡하지? 자, 안 되겠다. 우리는 한 급 더 간다. 한 단계 더 고급으로 갑니다. 이제 건설사들이 하이엔드를 지어요. 이제 이 브랜드들도 약해. 너무 약해. 이거는 힐스테이트 이 편한 세상 이런 거 약하다. 한 급 더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고급 단지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느낌을 한 번 더 주는 거죠. 자, 현대는 DH고요. 대림은 아크로를 런칭합니다. 그리고 롯데는 르엘, 대우는 서밋입니다. 그래서 푸르지오 서밋, 무슨 서밋 이런 게 있어요. 이 단지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아까 이름 봤잖아요. 이름을 약간 좀 너무 대충 지었어. 힐스테이트, 언덕, 대림 이편한 세상, 인터넷 잘 돼요. 롯데 캐슬, 우리는 성인데요. 대우, 푸르지오, 우리는 푸르른 공간입니다.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좀 브랜드를 좀 업그레이드 하자. 근데 레미안하고 자이는 안 해요. 왜 그러냐? 저희를 동급으로 치지 말아 주실래요? 저희는요 원래 하이엔드거든요. 저희는요 저기 현대랑 저기 대림 애들처럼 그런 중저가 브랜드가 아니고요. 우리는요 원래 하이엔드고요. 얘네가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할 건데 우리는 원래 하이엔드입니다. 레미안 저희는 원래 1등인데요. 우린 이미 하이엔드로 짓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린 더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안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숙한 아크로 리버파크 있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 여기가 이 편한 세상 리버파크였어 봐요. 대림 이 편한 세상 리버파크 아파트. 이러면 약간 좀 약하잖아. 약하죠. 근데 아크로라고 하니까 왠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 그래서 아크로로 가는 거고 이제 고급 단지들은 다 하이엔드 브랜드들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이 옆에 반포주공 아파트도 이제 DH로 가죠. DH로. 여기는 더 이상 이제 힐스테이트가 아닙니다. 이제 DH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크로 리버파크 하면은 이미 구식이야. 이것도 한 발 더 나갑니다. 건설사들은 한 단계 더를 찾는 거죠. 이걸로도 안 돼. 야, 리버파크도 다 따라한다. 이제 한 단계 더 간다. 이제 예술의 영역으로 간다. 레미안이 많이 합니다. 레미안이 첼리투스. 첼리투스가 뭡니까?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하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 레미안 첼리투스가 50층이 넘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다. 올라오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아파트입니다. 하늘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 그래서 레미안 첼리투스. 여기를 레미안 용산 파크 리버뷰.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라틴어로 간다. 첼리투스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도 있어요. 원베일리가 뭡니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옵니다. 원베일리는요 중세시대에 영주가 거주하는 성의 중심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 중에 중심인 거야. 자, 변두리의 성들 가만히 있어. 우리는 레미안 원베일리다. 영주가 사는 데예요. 그리고 너무 길게 가니까 이제 힘들어. 부영사랑으로. 부영사랑으로도 고급 브랜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점점 길어지니까 안 되겠어. 이제 축약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야, 우리 심플하게 간다. 어떻게 갑니까? DH로 우선 가자. 우린 고급이니까. 그리고 야, 그냥 클래스로 간다. 저희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근데 더 클래스 하니까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라 클래스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너네랑 클래스가 달라. 알겠니? 이렇게 가는 지금 단지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또 특이한 애들도 있어요. 뭐냐? 너네는 절대 우리를 따라할 수 없을걸? 이러면서 아주 독보적인 이름으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나인원 한남이 있어요. 나인원 한남. 나인원이 뭐야? 처음 듣는 브랜드잖아요. 저희는요, 한남동에 있고요. 저희 도로명 주소가요, 한남대로 91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나인원 한남입니다. 너네는 뭐 라클래스고 뭐고 막 붙이는데, 야, 우리는 그냥 한남대로 91이야.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짱이다 라는 거예요. 야, 이건 못 이겨 이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즐겁게 봤는데 사실 이게 슬픈 얘기도 있어요. 부정적인 이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름을 또 없애려고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또 시도를 해요. 실제로 바꾸기도 하고요. 뭐 우리가 뭐 좀 안타깝지만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LH 이름이 붙은 아파트들도 많고, 뭐 휴먼시아 해가지고 LH가 만든 브랜드죠. 그래서 이 휴먼시아 이름이 붙는 곳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곳들은 반대로 이 이름을 좀 빼려고 해요. 이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가면 우리 집을 좀 약간 좀 폄하하는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뺍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LH나 휴먼시아 이름이 빠지는 단지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빠지면 가격이 올라가냐?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이름이 빠진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대요. 왜 그러냐면 보통 임대 아파트로 짓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공공 아파트 뭐 이런 거라서 좀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거기에 좀 약간 좀 안 좋은 좀 인식도 박혀 있고 해서 공공 아파트 자체를 좀 국민들이 좀 꺼려하다 보니까 이름을 뺀다고 해서 막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민간 아파트들도 이름을 바꾸고 나서 뭐 급등했다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민간 아파트도 뭐 주변에 호재가 있거나 주거 환경이 좋아지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한 게 더 큰 거지, 단순히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뭐 오르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 근데 이런 현상은 이제 한국의 특이한 문화 현상이에요. 뭐 다른 나라들은 뭐 아파트에 사는 거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아파트에 살더라도 대부분 뭐 주상복합 같은 것들, 그러니까 소규모 단지가 여러 개가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수천 세대, 뭐 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단지명이 내 신분이 되고 이게 내 과시의 수단이 되는 문화 현상은 한국만의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은 아파트나 뭐 주택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게 가격이 오르냐 내리느냐에 내 노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 아파트의 가치를 특별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모든 이 소유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에도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들도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뒤에 이름들도 이제 뭔가 고유 명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발전하는, 이름이 발전하는 단계가 점점 강해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재미로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저녁에 한번 산책하면서, 우리 동네에도 이제 주공 아파트 같은 거 많단 말이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들 많아요. 한번 산책으로 동네를 좀 돌아다니면서, 야, 이 아파트 뭘로 바꿀까? 레미안 센트럴 시티 메트로 에듀 타운 포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아파트의 이름을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거에 의미가 다 있구나 라는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